이회계사. 네. 예전에 나 만났을 때 그때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할 때 뭐 결혼정보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받은 적 있다고 했었죠. 네, 뭐 제가 안진회계법인에서 초창기에 일을 할 때 어느 날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었는데 결혼정보회사라고 뭐 이것저것 제 신상 정보를 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내가 결혼정보회사 듀오 네네. 정보라고 네네. 거기 2017년도 재무제표를 보니까 회사가 뭐 계속해서 이익도 꾸준하게 내고 있고 네. 뭐 현금 흐름도 좋고 나름 그 건실한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 부채 항목을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띈 게 뭐가 있냐면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있던데 네. 이 선수금이 전체 부채 중에서 한 75% 정도를 차지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들어온 돈인데 회사로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인데 이게 왜 부채 항목에 잡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회계에서 말하는 이제 자산과 부채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뭐 이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자산은 뭐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자산과 좀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고 마찬가지로 회계에서 말하는 부채도 뭐 일상생활과 비슷하지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빚이라는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뭐 자산은 뭐 미래에 회사의 어떤 경제적 효과나 이익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걸 갖고 있음으로써 회사의 미래에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것들, 돈을 회사 안으로 유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산이고요. 그래서 자산은 중요한 게 이제 실제 회사에서 통제 가능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통제 가능성이라는 게 뭐라면 뭐 어떻게 말하면 소유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채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지고 있는 의무인데요. 뭐 현재 지고 있는 의무여서 뭐 미래에 회사의 자원을 사용해서 뭐 결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게 뭐 돈으로 결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서비스로 결제를 해야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부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금액을 좀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단어하고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은 거의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빚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회계에서 말하는 부채는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회사에 어떤 뭐 경제적인 뭐 효과나 이익, 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준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회사에다가 뭐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어떤 것,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뭐 신뢰성 있게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뭐 네, 그런 맞습니다. 개념인 거고. 네. 그리고 회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어야지 자산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그런 네. 의미고, 부채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의무인데 앞으로 뭐 우리가 뭐 물건을 납품할 수도 있고 뭐 네.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사용해서 앞으로 결제를 해줘야 될 거. 이것도 이제 숫자화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해서 그 이야기인데 네. 이게 언뜻 머릿속에 들어오면서도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네.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호떡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표님은 이제 밀가루 장소라고 이제 음.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밀가루 이제 2포대를 다음 달에 갖다 달라고 하면서 현금을 2만 원을 먼저 드렸어요. 물건이나 뭐 서비스를 미리 받으려고 미리 준 돈을 이제 선급금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미리 드린 거죠. 뭐 저는 이 선급금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돈을 줬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 돈 2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밀가루 2포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가루 2포대라는 나중에 이제 경제적 효익 그것이 이제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 선급금이라고 하는 돈을 지출을 했지만 네네. 이 지출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밀가루 2포대라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권리가 생겼으니까 선급금은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호떡 장수인 이 회계사 입장에서 그림을 한번 보면 네. 현금 2만 원은 자산에서 나갔는데 그렇죠. 그 대신에 자산 내에서 선급금 2만 원이 생겼다. 네, 이런 네. 이야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재무제표에 선급금이라는 게 잡혀 있다면 이 회사는 물건을 받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든지 이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자산인 거고요. 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이제 밀가루 장수잖아요. 네. 그러면 밀가루 장수인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대로 이제 밀가루 장수인 대표님은 제가 먼저 현금을 드렸으니까 현금을 먼저 받으신 거겠죠. 그렇죠. 예. 미리 받은 돈은 이제 선수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수금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대표님은 저한테 이제 밀가루 2포대를 이제 줘야 될 의무를 지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부채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받기는 받았지만 네. 선수금으로 내 자산 항목에 현금 2만 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네, 네. 이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밀가루 2포대를 앞으로 갖다 줘야 될 의무를 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역시 부채에서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잡는다. 네, 그런 네. 이야기네요. 오케이.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밀가루를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나는 이 회계사한테 밀가루를 갖다 줘야 돼. 네. 그러면 밀가루를 갖다 주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밀가루를 저한테 갖다 주셨으니까 이제 의무를 이행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이 의무를 이행했을 때는 이제 부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님의 이제 갖고 있던 선수금 부채 2만 원을 제거하고 그 2만 원을 이제 밀가루를 납품해서 매출이 생긴 것으로 2만 원을 기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호떡 장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밀가루를 받았잖아요, 그죠? 네네. 어떻게 돼요? 뭐 호떡 장수 입장에서는 뭐 선급금으로 자산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이제 이 밀가루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급금 뭐 2만 원을 제거하고 그 대신 이제 뭐 매입 비용으로 2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선급금이 있으면 내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선수금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다. 그래서 부채로 기록을 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을 하고 나면 매출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선수금 부채가 많다는 거는 결국은 좋은 부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뭐 일반적으로는 뭐 선수금을 뭐 착한 부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착한 부채. 뭐 예. 나중에 이제 뭐 매출로 변신하는 부채니까요. 그러면 내가 아들한테 전교에 1등을 하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주겠다. 네,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네. 근데 우리 아들은 전교 1, 2등을 해. 네네.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 네, 가정을 네. 하자면 전교 1, 2등을 막 해. 네. 그러면 나는 아빠로서 스마트폰을 사줘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 내가 부채로 100만 원의 부채를 기록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미리 이제 그 약속을 하셨을 때 대표님의 재무제표에 부채로 100만 원을 기록해야겠죠. 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결혼정보업체, 네, 그 듀오 네. 정보 그쪽 이야기로 한번 가보시죠. 네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결혼정보체 듀오는요. 네. 회비를 뭐 내면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 받은 회비는 듀오 입장에서는 선수금이 됩니다. 정해진 횟수만큼 만남을 주선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남을 이제 성사시킬 때마다 그 선수금으로 받았던 것들을 이제 일정 부분씩 이제 매출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죠. 뭐 듀오 같은 경우에는 선수금이 들어오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아주 좋아지는 것이죠. 뭐 그리고 또 부채로 이제 어쨌든 잡히지만 앞으로 이제 매출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좋은 성격의 부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뭐 재무제표에 부채가 많아도 네. 부채 구성 내역을 보고 선수금 비중이 높다면 뭐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소개한 뭐 호떡 장수, 밀가루 장수의 거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선급금이나 선수금의 또 회계 처리 그리고 선수금이 한 번에 다 매출로 전환하지 않고 조금씩 매출로 전환할 때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그 저희 책과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 회계사 이번에 이제 자산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궁금한 게 그 기업 재무제표의 그 자산 항목을 보면 어떤 기업들은 뭐 영업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영업권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네, 뭐 영어권은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요. 네. 뭐 기초회계 단계에서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거래할 때 붙는 웃돈, 뭐 웃돈을 저희는 권리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그렇죠. 권리금을 뭐 영업권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웃돈을 지불했는데 호주머니에서 웃돈이 나갔는데 왜 그 웃돈을 그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치킨 가게를 해보려는 이제 김 씨가 동네에서 엄청 뭐 장사가 잘 되는 치킨 가게 사장님, 박 사장님을 찾아가서 뭐 가게에 있는 설비하고 인테리어를 뭐 후하게 계산하고 또 거기다 임차 보증까지 해서 3억 원을 줄 테니까 가게를 나한테 넘길 생각이 있냐고 제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박 사장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왜냐면 박 사장네 가게가 잘 되는 거는 가게 입지도 좋고 또 어떤 치킨을 만드는 비법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단골 손님도 많을 거고 네. 또 그 가게에서는 박 사장네 가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네. 가게 인지도도 굉장히 높을 거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한 10억 원 정도 준다면 박 사장이 한번 가게를 넘기는 거를 생각해 볼지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와가지고 뭐 주방에 설비하고 인테리어하고 건물 주인한테서 받아낼 임차 보증금 해가지고 그거 내가 다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억 원에 나한테 넘길 의사가 있어 그러면 그 박 사장님이 응할 리가 없죠. 욕만 실컷 먹겠죠. 네. 네. 뭐 바로 그렇습니다. 박 사장이 한 10억 정도를 부르면 이제 우리 가게를 넘기겠다고 얘기를 하면 뭐 만약에 가게 설비나 인테리어, 임차 보증금 같은 것들 계산해서 3억 원짜리 가게인데 이제 10억 원에 거래가 됐다면 뭐 이제 김 씨는 뭐 7억 원만큼의 웃돈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그렇지. 웃돈을 준 이유는 아까 말했던 뭐 단골 손님도 있고 치킨 가게의 비법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인지도 같은 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겠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업 활동에서도 M&A 거래할 때 웃돈을 대부분 주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 기업에서는 이 웃돈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웃돈 아까 말씀드린 7억 원을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박 사장네 가게 거래에서는 박 사장네 가게 안에 있는 뭐 주방 설비나 인테리어라든지 또 박 사장이 건물 주인한테서 받아야 될 임차 보증금 이런 걸 다 합쳐서 3억 원이라고 보고 김 씨가 10억 원을 준다고 하면 이 3억 원과 10억 원의 차이인 7억 원을 웃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그 기업들 간의 M&A를 할 때는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웃돈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웃돈을 측정하는 그런 네. 방법도 알 수가 있나요? 뭐 뒤에 가면 뭐 영어권만 따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한꺼번에 이제 많은 내용을 가져가면 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뭐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보다 더 많이 준 금액을 영업권 자산으로 산정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뭐 다음 시간에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의 순자산보다도 더 많이 준 금액을 네. 기업 회계에서는 영업권 자산이라고 한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이나 부채가 어떤 것인지 그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방송으로 같이 네. 좀 숙제를 하시고 마지막 숙지를. 어렵네요. 이제 마지막이다.